여기 한국 거주 외국인이 한국 식당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이럴 수는 없다는 말을 반복하는데요. 도대체 그녀는 한국 식당에서 무슨 경험을 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출신의 산드라라고 합니다. 저는 5살 때까지만 이탈리아에서 살다가 그 후로는 아빠의 나라 일본에서 자라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20살의 성인이 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은 줄곧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솔직히 말해, 일본은 제가 살기에는 너무 답답한 면이 많습니다. 일본에서 자라오면서 저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했어요. 무엇보다도 자유분방한 제 성격을 감추고 살아야 했는데, 이건 불편해도 너무 불편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일본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예의죠. 이게 저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물론 예의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 하지만 앞과 뒤가 같을 때나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일본인들은 어찌나 뒤에서 남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숨막히고 짜증이 났습니다. 심지어 저는 고등학교 때 저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마사미와 저는 서로 고민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당연히 둘만 아는 비밀 이야기였죠. 하지만 어느샌가 학교에 등교를 해보면 학교 아이들은 저를 보고 수근거리기 시작하더군요. 친구들이 도대체 왜 그러나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마사미가 저와 나눈 저의 고민과 비밀 이야기들을 친구들에게 다 말하고 다녔던 겁니다. 그때부터 배신감이 밀려왔는데 더욱 짜증났던 건 마사미는 저에게 시치미를 떼며 자신은 친구들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 거 있죠? 그러다 결국 나중에 제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들키자 갑자기 돌변하면서 왜 그런 이야기를 자신에게 했냐며 비밀인지 몰랐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저를 친구로 생각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 큰 배신감이 들어 저는 그 후로 단 한 명의 일본인 친구도 만들지 않았어요. 물론 저에게 먼저 다가오는 일본인 학교 친구들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학교 생활을 외롭게 보냈죠. 뿐만 아니라 저희 집에는 좀도둑이 들어 귀중품을 도난당한 적도 있고 집에 있는 현금을 도둑 맞은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엄마께서 베란다에 널어둔 제 속옷을 훔쳐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죠. 물론 좋은 점도 있었겠지만 지금 생각나는 건 하나도 없네요. 일본에서 생활한 지난 세월은 저에게 나쁜 기억투성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살던 이탈리아로 혼자라도 조은히 돌아가고 싶다고 부모님께 울며불며 사정해 보았지만 부모님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를 말리더군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성인이 되면 반드시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생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을 선택한 건 대단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닌데요. 마사미를 잃고 외롭게 허송세월만 보내던 저에게 힘을 준 건 다름 아닌 한국 드라마였기 때문입니다. 정말 학교에서 돌아오면 늘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게 제 유일한 방과 후 활동이었고 그것은 제 인생의 일부였어요. 드라마뿐만 아니라 동반신기, 소녀시대 같은 한국 가수들이 일본에서 공연을 한다고 하면 반드시 티켓을 구매해 혼자서 공연을 보러 간 적도 있습니다. 그때만큼은 정말로 저희 근심 걱정들이 기억나지 않아 마음이 너무 편안했어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 시절 저에게 힘이 되어준 한국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어느덧 한국에 온 지도 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네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를 상상해보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전국이 드라마 세트장이라고 해도 될 것처럼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놀라웠던 건 사람인데요.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친절했습니다. 제가 길을 물으면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다는 듯 길을 알려주더라고요. 심지어 한 번은 길이 너무 복잡해 핸드폰 지도를 봐도 이해가 되지 않아 가만히 서서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한 학생이 무슨 일이 있냐며 저에게 다가오더군요. 저는 익숙하게 일본어로 도와달라고 물으니 그 학생은 놀랍게도 일본에서 10년 넘게 거주한 저만큼이나 일본어를 유창하게 하는 거 있죠? 심지어 그 학생은 너무나 친절하게도 저를 직접 목적지까지 안내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남성들은
제가 드라마에서 봤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는 점이 너무 신기했어요. 일단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굉장히 친절했다는 점은 기본 바탕이 되더군요. 뿐만 아니라 일본 남자들과 달리 키도 그렇고 체격도 그렇고 어찌나 다부져 보이는지 정말 놀라웠습니다. 같은 아시아 나라고 심지어 일본은 한국보다도 훨씬 더 이전부터 선진국이라고 불렸는데 뭔가 옛날부터 유명했던 작고 왜소한 동양인 체격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 남자들은 어찌나 체격도 크고 우람한지 너무 신기했다니까요. 비행기로 고작 2시간 날아왔을 뿐인데 말입니다. 보통 유럽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붙어 있으면 문화나 음식 등 여러 방면에서 영향을 많이 받아 이런 부분에 있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한국인과 일본인은 피지컬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 진짜 놀라웠습니다. 크게 놀란 부분 중 하나예요. 뿐만 아니라 한국은 드라마에서 봤던 그대로 버스나 지하철을 타기에 너무 편리했고 외국인이라고 해서 차갑게 대하지 않으며 저를 어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때문에 저는 현재 한국인 친구가 꽤 많아요. 일본에서는 항상 외로움에 시달려야만 했지만 한국에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난 3년을 살아왔습니다. 당연히 한국에 살면서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했으니 이제는 한국어도 곧 잘하죠. 그런데 한국이 정말 놀라운 점이 하나 있는데 3년이나 살았고 또 한국의 여러 지역을 여행하면서 지역 문화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많은 걸 알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얼마 전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얼마 전 저는 오랜만에 연차를 쓰고 집에서 늦잠을 자고 정오가 가까워졌을 때쯤 늦지막이 일어나 평소 자주 가던 식당에 점심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렇게 음식을 주문하고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기다리다 주문한 음식이 나와 맛있게 식사를 했죠. 그날은 제육볶음을 주문했는데 이제는 제육볶음 같은 매운 음식도 잘 먹을 정도로 저는 완전 한국인이 다 되었답니다. 아무튼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장 아주머니께서 근처에 점심 배달을 가야 한다면서 저에게 금방 다녀올 테니 천천히 밥을 먹으라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말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부탁 한 가지를 하셨는데 혹시 손님이 오면 배달 갔다고 말 좀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사장 아주머니께서는 그렇게 떠나셨어요. 저는 분명히 손님인데 갑자기 사장 아주머니를 대신해서 손님을 맞으라니요? 당황하는 바람에 먹던 밥을 내려놓고 저는 어쩔 줄 몰라 했죠. 그러는 와중에 갑자기 식사를 하기 위해 나이가 지긋한 아저씨 손님 한 분이 들어오셔서는 자리에 앉아 주문하겠다며 사장 아주머니를 부르더라고요. 아무튼 사장 아주머니께서는 저를 믿고 그렇게 배달을 가버리셨으니 하는 수 없이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손님에게 사장님께서 잠시 배달 가셨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손님께서는 저에게 그러시냐면서 알겠다고 하고 그냥 자리에 앉아서 사장님을 기다리시더군요. 그런데 잠시 후 아저씨가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가씨, 한국에 오래 사셨나 보네요. 한국인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한국말이 자연스럽네. 저는 그 말에 굉장히 뿌듯해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어요. 그리고 저도 용기 내서 아저씨 손님에게 도저히 납득이 안 돼서 그런데 혹시 이렇게 사장님께서 남에게 가게를 부탁하는 일이 한국에서는 어떻게 당연한 일인가요? 제가 한국에 3년을 살았는데 한 번도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없는데 혹시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그랬더니 손님분께서는 네,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더 살아보면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는 꽤 흔한 일이에요. 대신에 정말 친하고 믿을 만한 사람일 때만 그렇죠. 사장님께서 아가씨를 참 많이 믿으시나 봐요. 저는 그 말에 잠시 울컥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저를 믿는다니 말이에요. 태어나 지금껏 부모님 외에는 누군가 나를 믿어준 사람도 없었고 저 또한 마사미와의 일이 있은 후로부터 누군가를 믿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누군가가 저를 믿고 좋아해 준다니 감정이 북받쳐 오르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리 서로 간에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믿고 가게를 맡길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본에서 생활하는 동안 그런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또 원래 제가 살던 이탈리아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으니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항상 방학 기간이면 이탈리아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뵈러 다녀왔었는데 이탈리아는 일본보다도 훨씬 더 소매치기를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만큼 시민 의식이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일본이나 이탈리아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과연 이 가게는 무사할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사람들은 대부분 두꺼운 가면을 쓰고 있기도 하고 남이 부탁을 하면 거절도 잘 못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금도 좀도둑이 많은 일본이기 때문에 과연 진짜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뒤따를 것 같네요.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아마도 결말은 끔찍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나쁘다는 건 아니죠. 하지만 거리를 걸어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재적 범죄자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는 정말 친한 사이가 아니라면 모든 사람을 경계하는 게 당연합니다. 만약 이탈리아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가게 주인이 잠시 화장실을 가야 하니까 가게 좀 봐달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때다 싶어 머니박스부터 털어갔을 테죠. 그게 아니라면 아마도 돈이 될 만한 물건이라면 전부 쓸어가 버릴 것입니다. 당연히 음식값도 지불하지 않을 테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탈리아 사람들은 서로서로를 못 믿어서 이런 일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상조차 하지 않을 테고 말이죠. 그래서 한국이 더더욱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한국인들이 말하는 정이라는 문화인 것 같더라고요. 다시 생각을 해보면 한국에서 이런 정문화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목격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저녁에 있었던 일이에요. 회사에서 퇴근해 여느 때처럼 저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돌아오는 중에 저보다 한 정거장 앞서서 할머니 한 분이 하차하기 위해 벨을 누르시고 기다리시더군요. 버스가 정거장에 도착해 내리시려는데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렇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대학생처럼 보이는 한 남자분께서 할머니의 짐을 대신 들어주시는 거 있죠? 그리고 또 다른 한 분께서는 할머니가 하차하시는데 넘어지실까봐 조심하라는 말과 함께 할머니를 부축해드리더군요. 버스기사님도 그 모습을 보셨는지 남성분들이 할머니 짐을 내려다 드리고 다시 올라타는 시간 동안 기다려주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멍하니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버스에서 내린 할머니께서는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5분도 채 안 되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말이죠. 심지어 남성 두 분은 서로 한마디 말조차 하지 않았는데 마치 한 팀인 것 마냥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시더라고요. 너무너무 놀랍지 않나요? 아마도 이탈리아였다면 할머니께서는 남자분들의 손을 뿌리치셨을 수도 있습니다. 행여나 가방을 훔쳐 달아나려는 소매치기 일당일지도 모르니까 말이죠. 하지만 할머니께서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호련히 떠나버리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만히 앉아 생각을 해보니 한국인들은 항상 그렇게 누가 누구를 돕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더라고요. 게다가 한국인들은 이런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항상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모습까지 너무나 완벽해 보였습니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는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다시 한번 그때 그 가게를 찾았어요. 평소에도 워낙 자주 찾는 식당이기도 하고 오피스텔 1층에 있는 가게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매우 친근하기 때문에 그날 역시도 그저 당연했죠. 아무튼 가게를 방문했는데 사장 아주머니께서는 그때 가게 봐줘서 고맙다면서 음료수 한 병을 공짜로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의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으며 심지어 고맙다며 서비스까지 주시니 저는 괜스레 뿌듯함도 느껴지더라고요. 그 일이 있은 후로 사장 아주머니와는 더욱 더 친하게 지내게 되었고 오늘처럼 저녁 식사를 하러 가시면 반찬이 남을 것 같다고 하시면서 밑반찬을 싸주시는데 제게는 얼마나 감동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볼 일이 있어 외출하는데 사장 아주머니께서는 외출하는 저를 보시고는 따라 나오셔서 밥은 먹었냐며 끼니를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타국에 와서 그런 따스함을 느끼니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탈리아에서도 또 일본에서도 받아보지 못한 따스함에 저는 지금 눈물이 흘러내리네요. 그저 한국 드라마가 좋고 한국 음악이 좋아 오게 되었지만 이곳에서 저는 참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며 이곳에서 평생을 살고 싶기도 하네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